송영길 의원님이 그 김용남 후보를 어제 이제 만나가지고 식사 대접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용남 후보는 지금 이제 평택시당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조지리는 선거 끝나니까 이제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뭐 평택에 이제 뭔가 뭐 뿌리를 내리겠다. 평택에서 이제 계속 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선거 끝나자마자 사라져 버렸습니다. 조지리는. 사실 뭐 조지리 입장도 이해는 돼요. 이게 뭐 3등을 한 상황인데 이제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나는 상황에 평택에 와가지고 뭐 본인이 활동을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또 말뿐이었고 조용히 이제 사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김용남 후보는 이제 낙선 인사도 하시고 열심히 평택에서 또 지금부터 밭을 갈고 있어요. 제가 그 약속어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조지리가 와가지고 조지는 바람에 그 유이동이 그냥 길 가다가 로또 맞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것이지. 이게 뭐 민주당 지지층이 60%가 넘는 민주진보 정당에 투표를 한 유권자가 60%가 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평택을은 다음 총선 때는 김용남 후보가 이제 뭐 조지리만 없으면은 절대 조질 일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쇠빙선이 되겠다 뭐 이러더니 뭐 완전히 뭐 이건 얼음을 깨는 게 아니라 그냥 판을 뒤집어 엎어버린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짓을 조국이 했기 때문에 진 것이지. 뭐 다음 뭐 조국은 제가 볼 땐 뭐 다음에 안 나옵니다. 평택에 절대 그럴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음에는 비례대표 1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대권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안전한 비례대표 1번을 나올 텐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 거기에 이제 맹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지리만 없어지면은 김용남 후보가 평택은 금방 되찾아옵니다. 그래 2년 뒤면 되찾아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약속어음이다. 김용남한테 그냥 어음 하나 유이동한테 어음 하나 써준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뒤에 이제 되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김용남 후보가 열심히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은 뭐 2년 뒤에는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아무튼 선거 기간 동안 이 고생을 했던 김용남 후보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송영길 의리남 송영길이 평택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좀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김용남 후보가 우리 대통령님께 감사를 전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잠깐 영상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6월 3일 이 사실 선거 끝나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인 겁니다. 그래서 기자회견도 있으셨고 이번 선거에 대한 소개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하게 지적은 안 했지만 사실상 우리 평택을 선거에 김용남 후보의 낙선에 대해서 아주 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시를 했고 특히 우리 당 내부 일부에서 김용남 후보를 가지고 공격하고 또 타당에서 공격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개선되는가 다 같이 그릇이 돼서 사람을 포용해서 나가야 하는데 옛날에 그랬지라고 이렇게 따돌림하고 공격하면 이게 과연 이 포용하는 여당다운 여당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회의를 지적했는데 우리 김용남 우리 후보님께서는 이제 지역위원장이 되셨죠. 이제 우리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지역위원장께서는 대통령님의 그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뜻밖으로 감사했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누가 들어도 평택을 선거 그리고 저 김용남에 대한 말씀을 길게 하시면서 또 안타까움 그리고 여당은 큰 그릇이 돼야 된다. 이런 지당하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로서는 큰 위안이 될 뿐만 아니라 역시 저 정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세심하게 살필 줄도 알고 또 중요한 자리에서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대통령이라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한 사람으로서 역시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니구나. 저 정도 그렇죠. 역량과 세밀함뿐만 아니라 어떤
사려 기품이 있어야 정말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송영길 의원과 위원장이죠, 이제. 평택을 지역위원장이니까 김용남 위원장의 유튜브 방송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마리9472님, 이재명, 김민석 친문들한테 당한 영상, 정치권 더 글로리란 제목으로 짤 만들어주세요.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될 때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도시의 농부님, 보기가 좋네요. 김용남 공천은 신의 한 수, 앞으로 크게 되실 것. 그리고 소수당을 위한 비례대표제 개편 실패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죠. 자, 아무튼 이 김용남 후보를 이번에 이제 왕따를 하고, 그 집단 이제 폭행을 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문제예요. 뭐 김용남 개인의 문제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님이 중도 확장 노선으로, 민주당을 중도 보수 정당으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입장을 뭐 누차 밝히셨고, 중도 보수 확장 노선이 이재명 정부와 지금 민주당의 기본 노선이잖아요. 그 중도 보수 확장 노선의 이제 하나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 김용남 위원장이에요. 뭐 허은하 실장도 있고 그 권오을 장관도 있고 하지만은 이번에 이제 정치권에 선출직에 처음 출마하는 인물이 김용남 위원장이었잖아. 근데 이게 뭐 외부에서 국민의힘이 두들겨 팬 것도 아니고 민주당 내부에서 김용남 위원장을 두들겨 패서 이게 거의 뭐 조리돌림을 해서 멍석말이를 하는 듯한 이런 결과가 벌어졌어요. 자, 이거를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나 중도 보수 정치인들이 볼 때 어떻게 느꼈겠나요?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 확장 노선은 말뿐인 거고 결국은 자기들끼리 헤쳐먹으려고, 그러니까 김용남을 선거 때 그냥 표 좀 얻으려고 들러리 세워놓은 거고 막상 데려와 놓고 그냥 집단 폭행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온 국민들이 다 지켜본 거잖아.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 확장 노선 자체가 국민들의 어찌 보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 저게 말뿐인 거구나. 뭐 요즘에 이제 뉴 이재명 문제가 논란인데 뉴 이재명이 대부분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분들이 볼 때 야, 결국은 니들 말뿐인 거고 중도 보수를 신경을 써준다고 하더니 선거 때 되니까 김용남 끌고 성안으로 데려와서 뭐 그 어제 뭐 이분 뉴스인가 그 친구의 표현을 빌으자면 김용남을 성안으로 유인한 뒤에 폭행을 하는 이 위선적인 이율 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김용남 위원장 이 사건은 평택을 사태는 단지 뭐 김용남 개인이 이번에 낙선을 했다 이런 차원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나 정치인들에게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정치적 문제가 되고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의 중도 보수 확장 전략이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도 기자간담회에서 뭐 평택을 직접 지칭하신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이제 평택을 얘기라는 걸 다 알 수 있도록 언급을 길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 이재명 정부는 지금 털레반들하고 다르다. 문조 털레이하고 나는 생각이 다르다. 정청래하고 나는 생각이 다르다. 우리 그릇이 커야 된다. 그래서 중도 보수 유권자, 중도 보수 정치인들까지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당으로 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신 게 단지 김용남 후보가 안타까워서 김용남 후보가 안 됐어서 위로하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전략, 국정운영 전략과 직결되는 저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튼 뭐 다행스럽게 김용남 후보가 뭐 용기를 잃지 않고 큰 상처를 받아서
사실 만약에 김용남 후보가 야 이거 민주당 이거 진짜 몹쓸 정당이다. 사람 꼬셔서 데려와 놓고 막상 성안으로 들어가니까 집단 폭행을 하더라. 나 나갈래. 이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 확장 전략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죠. 근데 김용남 후보께서 뭐 상처 크게 입지 않고 이제 민주당에서 더 열심히 정치를 하겠다라고 저런 의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도 저는 참 고마운 일이고 반드시 이제 다음 총선 때는 김용남 위원장이 평택을 해서 금배지를 달 수 있도록 이게 사실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미안한 일인 거예요. 대통령께서 설득해서 민주당으로 데려왔는데 기껏 대통령 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데리고 온 사람을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집단 괴롭힘을 하고 이게 우리 당원들이 창피한 일 아닙니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꼭 우리 김용남 위원장 그 금배지 달 수 있도록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을 합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평택을 해서 우리 김용남 위원장 저도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또 활약하고 있는 모습도 잠깐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깡녀TV에서 올라온 영상인데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윈디님, 김용남 좋게 보기 시작한 게 조불쇼에서 조욱이 조롱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거 보고 관심 갖게 됨. 네, 저렇게 열심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용남 위원장이 어르신들 이제 음식 대접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저분이 그 120억이 있는 100억대 부자인데. 저러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정성이 있는 거죠. 네, 선거 때만 와가지고, 뭐, 저 자리에 유이동 이제 국민의힘, 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는데, 조지리만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선거 때만 얼굴 빼꼼히 내밀고, 유권자들한테 사기치더니, 선거 끝나고 나니까 쏙 사라졌죠. 근데, 김용남 위원장은 지금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저렇게 열심히 하면은요, 뭐 2년이 길지 않아요. 길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시민들과 만나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면은 저는 조만간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의 농부님, 김용남 후보 선거 때 따라다니면서 슈퍼챗 땡기다가 낙선 인사 나몰라라 하는 유튜버들도 있는데 깡녀TV는 참 의리의 유튜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김용남 후보 낙선 인사할 때 슈퍼챗 처음으로 쐈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뭐 끝까지 지금 김용남 후보와 또 함께하는 이런 유튜버 분들, 깡녀TV와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소식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또 열심히 고생하시는 분들, 감사 인사 드립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뭐 사람들이 관심 있을 때는 유튜버들이 무슨 벌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예, 슈퍼챗 빨아먹다가 그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나몰라라 하고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서 하이에나처럼 방황하는 배회하는 그런 이제 유튜버들이 많은데 우리 깡녀TV님 같은 분은 좀 진정성 있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그런 때도 김용남 후보 위원장에게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함께하고 있는 모습도 뭐 참 보기가 좋습니다. 예. 송영길 의원님이 이건 뭐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그냥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이제 김용남 위원장이 이번에 그 상처를 많이 입어서 좀 위로 차원에서 김용남 위원장과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를 뭐 마련을 하신 측면이 많겠죠. 근데 이제 2년 동안 이게 놀 수가 없잖아요. 예. 뭐 노는 건 아니죠. 지역위원장을 하면 되는데. 근데 송영길 의원님이 직접 이렇게 김용남 의원을 챙기고 위원장을 챙기고 또 대통령께서 기자 간담회에서도 또 길게 언급을 하시고 누구보다도 이제 김용남을 좀 귀하게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님이건 송영길 의원이건 뭐 이런 우리가 인상을 강하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송영길 위원장님이 김용남 위원장을 만난 게 송영길 의원님이 김용남 위원장을 만난 게 이번 이제 그 당원대회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좀 약간의 촉이 왔어요, 느낌이. 그래서 이번에 뭐 최고위원으로 출마한다는 사람들이 뭐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고위원 출마한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권 여당 최고위원이니까 좀 다르죠, 차원이. 그래서 그런지 뭐 한 30명 정도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 최고위원 출마를 한다고 막 난리인데 이번에 하여튼 평택에서 보기 좋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용남 위원장이 뭔가 당에서 좀 비중 있는 역할을 한번 맡아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 노선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이번에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도 뭔가 상처를 또 입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뭔가 김용남 위원장이 더 역할을 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서 이 중도 확장 전략이 말뿐인 게 아니다.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계속 중도 보수로 민주당의 영토를 넓혀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확실히 한번 보여주는 게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최고위원 출마가 됐건 아니면은 뭐 선거 이후에 그 당내에서 중요한 좀 비중 있는 보직을 맡건 당에서 일단 다음에 2년 뒤에 총선에 출마를 해야 되니까 당에서 이제 뭔가 역할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송영길 의원님이 좀 김용남 위원장을 좀 만난 것은 아닌가. 뭐 뇌피셜이니까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그럴 좀 필요가 있다 지금. 이번 지도부에 이제 차기 지도부에 김민석 지도부가 될 텐데 김민석 지도부에 좀 중도 보수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좀 등용을 해서 이재명 정부의 중도 확장 노선, 민주당의 중도 확장 노선이 변함이 없다라는 걸 우리 국민들에게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